부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 제목이 뱅크 5.0 시대 은행 산업의 발전 방향인데요. 오늘 세션은 4개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별로 발표 주어진 시간이 30분 내지 45분 가량인 35분 이내인데요. 우선 발표자님들은 20분씩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토론자는 10분씩 해서 그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세미나는 시간을 엄수하는 거라고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사회 맡은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의 제사은행이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뱅킹 5.0 시대 첫 세션의 발표를 담당하실 우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요. 이제 1세션에 일종의 인트로덕션 정도를 왜 이런 걸 하나 하는 것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2020년 한 3, 4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2000년경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면서 생긴 그런 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그런 건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5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퍼스널라이제이션, 휴머나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이제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인공지능은 두 번의 겨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은 전문가들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거의 겨울이 오지 않고 앞으로 엄청난 산업혁명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은 인공지능하고 로보틱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면서 인지 솔루션, 인간과 다름없는 그런 솔루션을 내면서 고객에게 맞는 그런 고객에게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인간화 혹은 아까 앞에 본 것처럼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그런 거고.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책에서 공부한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맞는 맞춤형 그런 정보를 분석하시기 때문에 개인과 공감하는 이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드시면 돼요. 됐어요. 개인과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감 인공지능이 고객 근접성과 고객 관리에 아주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과거 혁명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앞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2022년에 501억 달러인데 2024년에 1,100억 달러는 2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금융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2024년에 1조 7천억인데 2026년이면 3조 2천억 2배 정도 투자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부 상품 서비스를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금융에서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맞는 금융의 변화예요. 옛날에 1차 산업혁명의 연구에 1760년에 청기기관이 발명하면서 나온 그때 클리어링하우스. 제가 이 클리어링하우스가 얼마나 오래 갔냐면 제가 한국에 입학했더니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클리어링하우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발명되면서 한 100여 년 뒤에 지점 네트워크 이런 게 생기고 3차 산업혁명 시에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기는데 전자상거 이런 게 생겼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금융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IoT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그런 인터넷이 나오면서 핀테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는 벌써 오래전 그걸
그걸 전후해서 인터넷 전문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생겨서 저희 학교에서 아까 수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걸 만들어야 금융에 뒤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2016년, 17년에 28번의 학교에서 엄청난 세미나를 하고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걸 2007년에 드디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터넷 전문을 상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을 새로 하나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이번에 이 세미나를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공부를 해서 가졌던 이유가, 이제는 인터넷 전문이 하나 더 보태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AI 퍼스트 인터넷 전문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금융산업과 앞서가지는 못할지라도 같이 어깨를 나눠갈 수가 있는데, 바람직하면 우리가 더 앞서가면 좋겠죠.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인베이드 뱅킹이라든지 로봇 어바이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뱅킹 5.0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태학자 니콜레티가 이 책을 썼어요. 뱅킹 5.0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난 6주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킹 5.0 가장 큰 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뱅킹 인더스트리 5.0을 구해내야 된다. 그 배경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IoT 같은 것이 만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신용 분석을 통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서 포용물 제공이 가능하다. 우리 이형덕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세계 인구 50억 명쯤 되죠. 25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만 금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신용 이력이 없어서, 신용 이력이 없는 데서는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비록 대학을 다 졸업하거나 농촌에 살거나 어촌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용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인터넷 전문원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에 상해 마이뱅크를 방문했고, 2017년에 방문했고, 16년은 런던을 방문했고, 상해에 있는 마이뱅크, 그 알리바바의 지주회사가 엔터파이낸셜이라고 그러고, 엔터파이낸셜 산하에 건설된 은행이 이제 벌써 5년 은혜라고 그러니까 마이뱅크인데, 그 마이뱅크에 갔더니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국 서부에서, 농촌에서 대출을 전화로 신청하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에 관련된 직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관한 정보 20만 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3분 이내에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규정해서 출고한다고 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나라 다른데 이게 좀 과장된, 중국은 워낙 과장을 많이 하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나 홍콩에서도 약 10만 개, 15만 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아와서 KBN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은 데이터를 몇 개 사용하냐고. 그러니까 한 100여 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 큰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겨진다. 그런 얘기 빨리 끝내다 보니 빨리.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결제문제 한 문장 보면 이제 AI로 사전에 지원을 분석하고 스마트 컨트롤을 해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개인화가 진전되는 그런 식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베이드 뱅킹. 인베이드 뱅킹이 이제 개인화, 인베이드 뱅킹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바로 그 거래와 동시에 금융이 내장되어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제가 아마존을 한 3년 전에 방문했어요. 그때 몇 사람 갔는데,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저도 그 아마존 프리미엄에 그때 가입을 했는데, 물건을 사면은 바로 아마존에서 제 통장과 연결돼서 결제가 되고, 돈이 또 부족하면 대출도 해주고, 남으면 자산 관리까지 해줘요. 그게 바로 금융이에요. 그게 인베이드 뱅킹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 최근에 여기 책을 보니까 구글도 이미 벌써 미국에 6개 정도의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인학교에게 포용금융을 제공하고, 고객 니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니즈에 맞는 금융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 고객을 지금 드물은 한 명 한 명 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고객 공감하는 인터넷 기반 은행이 바로 뱅킹 5.0의 핵심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바로바로 이제 거래하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보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이것도
비싼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딱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용분석 같은 거, 신용분석, 그 다음에 이제 모신러닝을 통한 신용분석이라든지, 제너레티브 생성의 AI를 통해서 신용을 분석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 왜냐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잘못된 조정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자, 그래서 뱅크 5.0이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 뱅크 5.0이 구현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동, 생체 인식을 통해서 바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그 다음 머신러닝을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인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크고요. 위험 관리가 관리는 적어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고객 출력 금융을 추진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돼요.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 중국의 말면 3분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목표 위험 관리를 줄이고 매출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표준. 요즘 이제 인지뱅킹이 이제 좀 이따 우리 이영 교수님 자세히 설명할 건데, 가상 플랫폼에서 인지뱅킹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인지를 통해서 분석한다. 인공지능과 로보틱 프로세스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마이뱅크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를 바로 매겨서 바로바로 아까 했지만 중국 같은 인공지능이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3분 이내에 이 사람은 대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금리는 얼마를 하면 이 사람이 부실이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운영 비용을 감축시키는 거, 향상된 고객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이 고객 수에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임금도 제공하고 은행의 효율성도 제공하고, 은행은 또 새로운 업무 기회를 발견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리스크 관리도 보다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대출하면 전부 다 옛날에는 초기에 제가 한국에 있게 지원에 그런 사람도 나오고 대출 담당 라인도 그러다 보니 요즘은 좀 나아져서 스코어링 시스템인데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그다음에 이제 금융공개에도 이런 얘기도 된다. 얘기가 이치하게 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 넥키디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앞으로는 AI 퍼스트 인스티튜션, AI 퍼스트 뱅크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AI 퍼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AI 파워드 시스템 이런 그것은 AI의 포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나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분식이 전부 다 프론트 오피스 회복 수 있으면 중간에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안면 인식을 바로 이제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메트릭 생명 이런 것들을 하는 멋있는 그다음 멋있는 하고 해서 운영이 있는 그런 것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간다는 게 맥힌 주장이. 그러니까 이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이버 보안도 이제 지금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뱅킹은 이제 CBDC를 중심으로 해서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적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와 디지털 뱅킹을 통해서 결국은 인베디드 뱅킹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인베디드 뱅킹은 뭐냐? 앞으로 점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점포가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 과정 자체에서 바로 금융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게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특히 한국처럼 금융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에 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해외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제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미 되고 있고요. 특히 말이죠. BIS 같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책은 읽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 6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책이 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못 사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아까 그냥 BIS라고 중앙은행 뱅크업이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국제결제은행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벌써 이런 인텔리전스 파이낸셜 시스템에 대해서 벌써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별로 전혀 깜깜 무소식이라서 우리 학회가 이런 걸 문제를 지난번 2016년 17년처럼 인명 도입할 때처럼 문제를 제기해서 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마련했고, 앞으로 몇 번 더 세미나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사람들 공부를 시키는 게 이 참여에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간을 딱 준수해 주셔서. 네, 다음 토론자는 동국대 교수이신 최경규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내에. 근데 이게 안 남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오정근 제가 존경하는 오정근 교수님의 이거 일부러 이거 띄워놨어. 이거 쓰려고 존경하는 오정근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게 됐는데요. 그 오정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니콜레티의 뱅킹 5.0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BIS라든가 맥킨지라든가 현재 연구소 그다음에 또는 그런 컨설팅 펌에서 어떤 연구가 되고 있나라는 것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세미나의 이제 목적은 아마 제4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이 선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뱅킹 5.0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AI 드리븐 어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면을 아마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정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거를 지금 요 표를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랩업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경영 전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포지션 캔버스라는 건데요. 요 작은 글씨들이 원래 이제 늘 어떤 펌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이 니콜레티가 뱅킹 5.0에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퓨처 뱅킹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하나, 그러니까 각 셀마다 한 챕터별로 하고 챕터 15에 가서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랩업을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 밸류 블록체인,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금 많이 찾아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밸류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밸류 프로포지션의 오른쪽 사이드에는 커스터머 사이드, 그러니까 소비 사이드죠. 수요 사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는 프로듀서, 공급 사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보면 펄슨, 그 인플로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제4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뱅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펄슨이라는 게 인플로이들이 사실은 직원이 없는 그 어떤 뱅크를 추구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어떤 창구에 있는 직원은 없지만 리모트하게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창구에 어떤 텔러 대신에 테크니션,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R&D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 로봇에 의해서 코퍼레티브 로봇에 의해서 많이 대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뱅크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소스 앤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그 서비스 또는 프로덕트를 제공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에셋이 무엇이냐, 자산이 무엇이냐, 플랫폼이 우선 되겠죠. 이 뱅크에서는요, 뱅킹에서는요. 그래서 멀티 사이디드 플랫폼이라 그래서 멀티 사이디드 한쪽 수요 사이드,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프로듀서 사이드, 요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인베디드 뱅킹이라든가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여기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을 하는데요. 프로텍션 오어 시큐리티,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의해서 개런티가 돼야지 이 뱅킹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를 아울러주는 필로소피 또는 비전 이런 것이 지금 인베디드 뱅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클루시브 뱅킹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용금융도 들어가는 거고요. 인베디드 뱅킹이다 그러면 뱅크는 필요 없지만 뱅킹은 필요하다. 이게 스티브 잡스인가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뱅킹은 필요하고 뱅크는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여기 인베디드 뱅킹에서 특히 AI가 들어오면서 모든 면에서 유비퀴터스하고 옴니프레젠트하게 모든 트랜잭션에서 마치 뱅킹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기에 뱅크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필로소피,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지 못했다
못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도 뱅크는 없어도 뱅킹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뱅킹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이것이 유비쿼터스 뱅킹 또는 인클루시브 뱅킹과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사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플랫폼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멀티사이트 플랫폼이 요거하고 유사하게 한쪽에 커스터머 사이드,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죠. 이쪽이 프로듀서,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인프라스트럭처, 이 프로텍션과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장 위에 아는 게 이 뱅킹 자체를 누가 오운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니징하는 그 파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에 그런 멀티사이드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멀티사이드 플랫폼에 녹아들어있는 필로소피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그 윗단계, 프로세스는 보면 lean and digitized 되어 가는 거로 지금 뱅킹 5.0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파트너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들이 파트너십으로 뱅킹 5.0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규제 장벽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규제 장벽이 만약에 허물어진다면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금융에서 비금융 또는 비금융에서 금융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도미네이트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 베니핏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는 어떤 도미넌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난다면은 파트너십을 가짐으로써 빅테크의 플랫폼 위에서 또 뱅킹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뱅킹에서는 좀 더 코퍼러티브한 이런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 모델, 코스트 모델, 레비뉴 모델이 있는데 SM 모델은 지금 MSP 또는 코봇,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SM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싱 앤 레비뉴가 레비뉴 모델에 해당하는 건데, 어드바이스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음으로써 커스터머들이 훨씬 싸게 빨리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쪽 사이드에 서로 다 윈윈이 되는 거고요. 페이먼트 코스트 사이드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 해서 아까 빅테크라든가 또는 다른 그 서드 파티가 서비스를 제공해 이 뱅킹 5.0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면은 AI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3의 어떤 서드 파티가 프로바이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통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제대로 연구가 되고 실행이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아마 다음 주제가 블록체인 드리븐 뱅킹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주제가 포용금융과 관련돼서 어떻게 신용 평가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은 어드밴스드 로보 어드바이저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 오정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한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영규 교수님도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순서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정 순서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션 2인 뱅킹